할렐루야. 네, 갑자기 할렐루야니까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들 드셨나요? 자, 오늘 3일째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날은 그 아름다움을 보기.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의 생태적 감수성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했어요. 정말 들의 백합화를 통해 참새의 포도 하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놀라운 예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알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그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위험에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정말 재벌들과 정부와 싸워서 문제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검찰이 늘 고발되는 거. 제가 이사 가는 동네마다 계속해서 검찰청을 방문하는 일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영월지청, 수원지청 뭐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안양지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 없는 일을 해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은 자 그럽니다.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보라 그랬나요? 문제. 오늘 정말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훼손되는 지역, 훼손되는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 현장들, 특히 탄소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죠. 해수면 상승되고 있어요.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기후 재난들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많은 가스들이 지구 대기상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뜨면 여러분 어제도 그랬죠. 얼마나 따스하죠. 하나님이 따스한 숨결을 느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구에 반사돼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산업화된 이후로 계속 뭐가 많아지나요? 온실가스가 많아져요.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수많은 가스들이 이 대기실을 차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마치 비닐하우스가 덮고 있는 것처럼 이 가스가 덮고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그래서 갈수록 이 안에 더 차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는 이론인 거죠. 거기 바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메탄가스와 다양한 이제 가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산업화 사회 이후로 그 온도에서 많이도 아니에요. 10도, 20도도 아니에요. 겨우 1.5도예요. 딱 1.5도만 더 올라가도 평균 온도 상승되면 호우와 가뭄이 증가되고 물고기 어획량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생태계에도 심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도에서 조금 더 올라간 2도만 되면 심각한 해수면 상승과 생태 파괴, 이상 기후와 인구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최대 노선이 어디예요? 1.5도예요. 겨우 1도, 1.5도 올라가는 선을 우리가 유지하면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나마 지구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2050년까지 계속 1.5도 이상을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목표를 전 세계가 정해서 탄소 중립,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온도를 2010년 대비 45%, 그다음에 18년 대비 40%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란 무슨 말일까요? 자, 탄소가 왜 나와요? 왜 탄소가 이렇게 나와서 뜨거워질까요? 탄소는 어디서 배출될까? 바로 에너지 문제. 에너지 그러면 기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고 수많은 에너지가 다 어디서 쓸까요?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철강, 화학, 고단 공장들, 도로, 그다음에 건축물 모든 것들이 다 탄소를 배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기서 96%, 92% 나머지 좀 더 나오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면 산업, 건물 분야, 수송 분야, 농축 분야, 폐기물 분야, 수소 분야 온갖 분야에서 2030년에 이렇게 중립을 어느 정도 줄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해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량이 가능할까? 2050년에 정말 탄소 제로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노란 게 많았어. 흡수량은 조금이고. 그런데 배출량을 점점 줄이고 흡수량을 증가시켜서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으면 배출량이 제로가 돼서 지구가 1.5도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까? 탄소 흡수원을 숲과 그다음에 그 갯벌과 수많은 탄소 흡수원을 가능할까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거의 불가능해요. 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들이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제가 지금 요새 산림청 문제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12월 3일 날 KBS 시사기획창을 꼭 보세요. 12월 3일 작년에도 녹색 카르텔 해갖고 방송 하나 만들어냈죠. 이번에 또 방송 이제 후속탄이 나갑니다. 12월 3일 방송인데요. KBS 시사기획창에 숲 문제, 정말 대한민국 숲 문제 너무 심각해요. 거의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데 얼마나 숲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따가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흡수원으로서 산림 면적을 증가해야 되는데, 산림 면적 증가는 거의 어려우니까 침엽수가 쇠퇴하여 화렵수와 혼연 이름으로 전환된다. 침엽수가 쇠퇴해서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해. 근데 오늘 대한민국 산림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렵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심고 있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불 잘나고 산불 잘나고 채선충 옮기는 소나무만 열심히 심고 있는 산림청이죠. 알면서도. 왜 그럴까? 산불이 나야 채선충이 퍼져야. 그래서 벌목상, 산림조합, 임업인들, 펠리덥자들, 이 음료상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50년 동안 굳어왔어. 심각한 부분인 거죠. 저한테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이따 한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후다닥 자료를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멋진 이 생명의 숲이 뭘까? 갯벌입니다. 물이 빠진 갯벌은 놀라운 생명나무. 물이 빠진 골이에요. 물이 찼다가 물이 쫙 빠져나가면 점점 물길이 커져져. 이게 나무처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자, 생명나무예요. 숲엔 갯벌, 바닷물 속에는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조개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죠. 갯벌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알을 낳아요. 근데 갯벌에 최근에 밝혀지는 놀라운 것, 탄소 저장고라는 거예요.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갯벌이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갯벌, 남아있는 갯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전부 갯벌 천지였어. 그 어마어마한 보물단지를 거의 다 파괴되고 거의 없죠. 여러분, 이게 뭘까? 바다의 갯벌이에요. 얘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얘는 무안인데요. 여기는 해외 잡지를 제가 누가 보내와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요. 바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생명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드론을 띄워야지만 볼 수는 있어요. 어마어마한 원적이죠.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위쪽에서 이렇게, 이쪽이 바다죠. 굵은 쪽이. 예, 정말 황홀하죠. 최근에 이제 최근 문제부터 하나 검토해 볼게요. 이거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뒤지는 거니까요. 최근에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14개 댐을 세우겠다. 마이크 조금만 볼륨 조정해 줘 볼래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 줘 봐요. 14개 댐을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톤의 물을 확보한대요. 전국 14개 댐을 세우겠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말 14개 댐을 세우면 기후 위기 대응이 될까라는 게 의문점인 거죠. 한번 보시죠. 여기가 사천에 있는 난강댐이에요. 이 난강댐의 용량은 무려 3억 900만 톤이에요. 좀 전에 14개 댐을 세워서 2억 5천만 톤을 물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댐 하나가 얼마? 그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3억 900만 톤. 그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10조가 넘는 돈을 세워서 14개 댐을 만드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벌어진대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직 기사를 쓸 건데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MBC한테 이거 자료 줄 테니 기사 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세계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수력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 양만큼 어마어마한 메탄가스를, 그 양만큼의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20배가 넘는. 왜? 댐에는 물이 저장돼서 많은 유기물이 썩어 있잖아요. 그것이 뿜어 나올 때 메탄을 뿜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댐은 더 이상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거. 그래서 미국은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유엔에 댐을 메탄, 이산탄소 배출원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댐은 더 이상 친환경 에너지도 아니고 기후위기 대응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0배가 넘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하는 메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4대강입니다. 자, 강을 막았어요. 어떠냐면 강에 들어가 봐요. 강을 걸으면 어떻게 물이, 옛날에는 밝은 모래가 있었잖아. 강을 가다 놓으니까 물이 고여 썩었어요. 뻘이 쌓여. 모래가 아니라 뻘이 쌓이고 있죠. 제가 발을 디디면 어떠냐면 뽀글뽀글 올라와. 가스가 뽀글뽀글 가스가 올라와. 이렇게. 자, 삽을 한번 찔렀어요. 딱 삽을 한 번만 딱 찔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 가스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썩으니까. 뻘이, 모래가 아니라 이런 뻘이 쌓이는 거예요. 당연히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자료를 찾았어요. 미국 환경성 자료에 뭐라고 하냐면 녹조와 메탄 배출 사이의 연관성이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가능성 설명은 녹조류가 퇴적물의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메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품질의 탄소 공급원이라는 거예요. 자, 4대강 지금 완전 녹조라 때가 돼 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후 위기를 부르는 메탄 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물만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조만간에 기사를 쓸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정말 심각해요. 4대강 수문만 열면 돼요. 수문만 열면 물이 흐르면서 저절로 맑아져. 이 간단한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찬바늘로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먹는 물인데. 그래서 여기는 안동댐 위에 이마댐이에요. 이마댐 위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다고 보고 난다고 싹 밀었어요. 전 세계에 산불 이후에 숲을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없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들, 참나무까지 다 뺐고 여기에 뭘 심었냐? 끔찍해. 갔는데 산수유 심고 뭐 심는데 심은 나무 다 죽었어요. 그냥 뒀으면 저절로 살아나오는 나무들을 일부 다 밀고 해갖고. 근데 문제 뭐예요? 이렇게 벌목하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내려가요. 모든 낙엽이 쌓였던 유기물들이 댐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댐의 물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탄을 뿜어내는 거예요. 낙엽에는 뭐가 있어요? 질소와 인이 있어요. 낙엽에는. 그것이 유기물이 되어 안에 댐에 들어가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거죠. 팔당댐이죠. 비가 오면 팔당댐 숨을 엽니다. 자, 왜 비가 와서 숨을 다 뺐는데도 물이 항상 차 있을까요? 댐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65%가 산림이에요. 산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녹색댐이라고 하죠. 숲의 물을 머금고 있어요. 숲이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그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숲을 녹색댐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림청의 자료에 보면 숲을 잘 보관하면, 숲을 잘 관리하면 더 엄청난 많은 물을, 수십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뭘까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뉴욕은 어떻게 물 관리를 하는가 다 찾아봤는데요. 수도 꼭지에 오리건 마이크가 나오는 물은 강과 하천 호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벌목을 하면 숲이 깨끗한 물도 줄어들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숲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숲을 잘 보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물을, 더 맑은 물을, 더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은 물을 우리처럼 썩은 물, 하천에 흘러들어온 썩은 물을 정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흐르는 맑고 맛있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림은 이야기하죠. 기후 조절자로서의 숲이에요. 숲에선 뭐 할까요? 그래서 나무가 물을 빨아올려서 이파리 증산을 내보내요. 열대림이 있는 곳에서 비를 만들어내잖아요. 숲이 있는 곳에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기후 조절해요. 물을 저장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벌채가 인위적인 온실가스를 1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다 문제이긴 한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연 솔루션으로서는 숲을 잘 보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은 이렇게 얘기해요. 벌목한 게 아니고요. 나무를 재활용해요. 그래서 심고 다시 자르고 다시 나무를 심어요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종류의 나무를 대면적으로 심을 경우 생물 다양성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물 다양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탄소 저장도 사라져요. 독일, 유럽의 자료를 봤어요. 자, 유럽에 인도네시아와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독일과 여러 그 연구소가 연합으로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조사해 본 결과 유럽은 산업화 이후로 조림 면적이 증가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해요. 조림 면적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탄소 저장 능력은 떨어졌다. 왜? 침엽수 일본들 조림을 해왔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 나무 면적은 늘었어. 그런데 침엽수 위주로 조림을 했기 때문에 탄소 저장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외국 학자들이 이야기해.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대한민국 정책은 옳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숲 문제, 쓰레기 시멘트 문제, 가로수 문제를 할 텐데 하나하나만도 1시간, 2시간짜리예요. 숲 문제도 2시간씩 강의래요. 쓰레기 시멘트만 따로 2시간 강의해. 가로수만도 1시간 반씩 강의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오늘 1시간여 만에 해야 되니까 자료를 압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말이 좀 빨라질 거예요. 오늘 빠른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첫째 날 제 직업이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전국을 신방 다닌다 그랬죠? 예.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전국을 신방 다니면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정말 에너지 전환은 바로 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6%, 7%, 8%대밖에 되지 않아요. 꼴찌예요. OECD가 꼴찌예요. 심각한 나라죠. 경제 순위 10위. 산업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수출이 불가능해.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생산품은 외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산업계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 일자리까지 없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는 영어린입니다. 산을 싹 밀고 태양광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신재생 에너지일까? 태양광 벌레. 마치 벌레가 산을 기어오르고 이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정말 신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의 태양광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산사태가 나지. 수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 태양광이 농지로 오기 시작했어요. 농촌마다 태양광이 포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지마다 다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 칸 차지합니다. 요 한 칸이 다시 몇 달 뒤에 가면 없어졌어. 여기도 지금 지붕만 얹으면 돼. 태양광만 얹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 쌀을 안 먹어도 돼요. 성기만 꽂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와 이 빈 공간들은 다 놔두고 이 농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뭐였을까요? 갯벌이었어요. 갯벌을 막아서 쌀을 생산하겠다고 막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갯벌들을 전부 다 태양광을 덮고 있어요. 70만 평 태양광 무안에, 영암 500만 평 갯벌 전부 다 갯벌이었어요. 이걸 이제 와서는 이거를 전부 다 태양광 덮고 있어요. 500만 평. 어디까지? 잠깐만 저까지. 여기 완도 약산면이에요. 50만 평. 이 원도 섬의 약산면은 이
땅이 50만 평이 전부야. 그런데 50만 평 여기를 전부 다 태양광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30%가 안 돼요. 전부 다 소작농이에요. 전부 다 남의 땅에 빌려서 쓰는 임차농들이야. 그런데 임차농들이 땅 주인들에게 1년 도지가 얼마를 주냐? 평당 1,000원을 줘요. 그리고 빌렸어. 그런데 태양광 업자들이 이 땅 주인들에게 얼마를 준다 그러냐? 평당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줘요. 몇 배? 6배에서 8배 줘요. 그럼 땅 주인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한순간 만나요. 누구한테 땅을 줄까요? 태양광업자한테. 그럼 이 농민들은 어디로 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한도 약산면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이 전기는 누가 쓰는데? 서울 수도권에 다 도심에 쓰는데 왜 땅끝 섬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끌고 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는 풍력으로 가보시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저를 욕하고 다니는데 서울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울대 윤순정 교수인데요. 하루는 명견말리 방송 아시죠? KBS 명견말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산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생태계가 망가진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풍력 발전기가 오히려 산림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죠. 정말일까요? 여러분, 풍력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자, 바람을 이용한다고? 그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럽은 바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중해 바람이 항상 불어와요. 그래서 거기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평지에 아무데나 고속도로변에 아무데나 꽂기만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 우리나라는 바람이 없어. 그래서 바람을 찾아 어디로 가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산 능선. 근데 산 능선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생태 보루라는 거예요. 사냥이 살아가는 곳, 담비가 살아가는 곳. 마지막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생태 보루인 능선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려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날개 하나 길이가 몇 메터? 50m, 70m요. 이 하나 길이가 여러분 이 날개 하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기에 작아 보이죠? 여기서 요거 하나 길이가 50m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날개 하나를 길이를 어떻게 싣고 올라가요? 헬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어마어마한 긴 자동차를 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 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깔아뭉기죠. 이런 나무들 다 산에 이런 나무들 다 잘려나가요. 풍력을 세우겠다고 산 능선에 보시죠. 자, 제가 여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겁이 났어. 정말 네 발로 기어 올라가다 마지막엔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가 영양입니다. 경북 영양.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생태의 보루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르냐? 아니요, 알아요. 자, KEI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육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고지대 능선부는 식생이 우수하고 산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외국에 구릉지, 평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형 훼손이 적은 지역에 풍력계가 설치되는 외국과 달리 외국은요 평지에 낮은 구릉에 풍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친재생 에너지가 돼. 근데 우리는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주로 다 산줄기, 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 산 꼭대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풍력 발전 선도국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무조건 풍력만 세우면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첫날 그랬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그다음에 미래 후손, 그다음에 모든 생명들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인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무참히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의 에너지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전기 소비 구조를 알면 나와요.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 마음대로 못 쓰죠. 왜? 전기값이 비싸서 누진세 때문에. 근데 가정용 전기 해봐야 얼마가 돼요? 13.5%밖에 안 돼요. 상업용이 32%, 산업용이 53%예요.
가정용 우리가 아무리 전기를 아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는 바로 산업용과 상업용의 전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구조가 돼 있을까? 너무 싸기 때문에.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 소비 1위 요거 좀 자꾸 바뀌긴 순위가 바뀌긴 하는데 보면 1위가 현대제철이요. 삼성전자, 포스코 전기 엄청 많이 쓰죠. 자, 제철소 공장들을 제가 다녀봤어요. 1위가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나가 원전 하나의 전기를 사용해요. 왜? 전기로라서. 가스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고철을 녹여요. 그래서 원전 하나의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현대제철 인천 공장이에요. 이 넓은 지붕에 태양광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요. 자, 소아리 기아 자동차예요. 이 넓은 지붕에 태양광이 하나 있나 보세요. 없어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예요. 전체가 태양광이에요. 스스로 사용하는 전기의 40%를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요. 뭐 있을까? 마이크 이상한데? 예, 마이크 꺼져도 돼요. 예, 다른 마이크로.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일본처럼 태양광을 하지 않을까? 전기값이 너무 싸니까.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들여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값이 이렇게 싸요. 일본엔 자가 비율이 22%예요. 2%가 넘었어. 우리는 여전히 4%밖에 안 돼. 모든 건 싼 전기에 대체를 하고 되죠.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할 부담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탄수제로 가기 위해서 산을 깎고 농민들 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전기가 필요한, 전기는 어디에 필요해요? 산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심이 필요하죠. 전기에 필요한 도심에, 도로 위에, 지붕 위에, 벽면에, 빈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네덜란드의 한 물류창고입니다. 이 물류창고가 쓰는 전기의 100%를 지붕의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케아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케아?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예요. 이케아는 유럽 기업이죠. 이케아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죠. 광명시에 있고 일산에 있고 그다음에 용인에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처음에 들어온 거에는 태양광이 지붕을 덮고 있어. 그런데 용인에 있는 이케아는 태양광이 하나도 없어. 일산에도 없어. 왜? 와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해봤는데 안 해도 되거든. 싼 전기가 그냥 들어오니까. 자, 여기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태양광 보이시나요? 찾아보세요. 하나 있나? 햇볕은 빵빵 들어오는데 요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암울해요. 암울해. 자, 여러분 이 물류단지 창고 지붕을 보세요. 얼마나 평평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공룡이에요. 용인인데요. 몇 층이냐면 이 빌라가 5층 빌라야. 5층 빌라가 요만해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물류 창고들이 쫙 있습니다. 태양광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요거밖에 없어. 요거. 기가 막혀요. 지붕 위에, 벽면에 태양광 할 수 있는 곳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제도를 통해, 법을 통해서 하게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중국입니다. 이게 뭘까요? 태양광입니다. 태양입니다. 건축물 태양광. 중국은 태양광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래해요. 자, 이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신안 앞바다에 가서 8.2기가와트의 신안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48조를 넣겠다 했어요. 앞으로 10년간 48조를 넣어서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찾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022년 뉴스 같은데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지붕 태양광만으로 9.5기가 태양광 전기를 생산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48조로서 8.2기가인데 지붕 태양광만으로.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의 지붕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은 전기를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할까라는 거예요. 네. 네.
제 손의 문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마이크 아래를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더 빨리,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왜 이런 일을 할까? 답은 간단하죠. 대규모,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대규모의 태양광 풍력은 재벌들의 먹거리예요. 그런데 건축물 태양광, 건축물은 다 모양이 다 달라. 누구 먹거리일까요? 중소기업 먹거리예요. 바로 우리나라 이 신재생 에너지에는 비리 구조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청와대에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 이걸 고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고쳐.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꼬인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 갔던 문재인 정부에서 단추 잘못은 컸던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탈리아입니다. 고속도로변의 태양광이에요. 덴마크, 네덜란드예요.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얼마나 많아요? 다 텅 비어 있잖아요. 방음벽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 수원 영동선인데요.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파리 암스테르담 고속철이에요. 3km 저 지붕을 태양광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철도 얼마나 많아요? 다 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몇 배냐? 7배로 7개의 도로가 많아요.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커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밀도가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만 있어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도로 천지야. 이 작은 국토에 자꾸 산을 깎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변의 경사면, 변면이라고 이야기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안 해.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자, 멀리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가 그냥 하늘로 날아와요? 뭘 세워야 돼요?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온 나라 송전탑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해상 풍력이 인천 구롭도 앞바다에서부터 태안, 그다음에 신안, 그다음에 부산 여수 통영으로 해서 저 울산까지 어마어마한 해상 풍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어민들 반대하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온 나라가 송전탑을 뒤집어 엎을 거예요. 난 이게 두려워요. 전기를 통과하는 이 주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 지금 곳곳에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변전소를 짓고 송전탑이 지나가고 난리예요. 제가 환경 스페셜 방송도 만들어내곤 했는데 참 안 바뀌네요. 희망이 참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무조건 신재생은 아니라 바르게 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도심의 건물과 지붕과 빈 공터를 사용하고 그 후에 부족한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앞뒤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숲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죠. 한동안 이제 태양 계속 하다가 요즘 이제 숲의 산림청 문제 때문에 시급해서 하고 있고, 지난주엔 재선축 문제를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여기가 익산입니다. 산사태가 두 군데 발생했죠. 왜 산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여기 나무를 소나무 숲을 벌목하고 뭘 심었을까요? 응? 예, 침엽수인데 뭘 심었을까요? 소나무를 벌목하고 요즘 많이들 심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심고 있는 나무 두 글자. 예, 편백입니다. 누가 편백 그랬어요? 예, 나오세요. 선물. 예, 예. 저기 적혀 있나요? 컨니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컨니도 괜찮아요. 자, 편백을 했어요. 야, 여기는 몇 년 전에 2018년에 해서 심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벌목을 했어요. 근데 산사태가 났죠. 바로 산사태가 났어요. 편백. 지금 온 나라가 편백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편백 심는 건 문제 없을까요? 알레르기 문제를 떠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익산이에요.
완전히 온 자기네 살림을 전부 다 편백으로 심어놨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탄소 흡수량을 보겠습니다. 산림청이 만든 산림의 탄소 흡수량 국가 표준에 따르면 소나무는 자, 안들 보시면 여기 보시죠. 볼까요? 3.5, 3.7인데요. 참나무는 8.7, 10.2. 탄소를 누가 많이 저장해요? 참나무예요. 자, 1톤 상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정물 식재구를 보시면 자, 1톤을 탄소를 흡수하려면 얼마 나무가 편백나무가 필요해요? 9그루, 9.03그루가 필요해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6그루가 필요해. 참나무는 몇 그루? 4.3나무만 있으면 돼요. 누가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해요? 참나무요. 그렇다면 무슨 나무가 더 많이 필요해요? 참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살림에서 벌어진 일은 지난주에 제가 갔던 곳은 어디냐? 밀양 유골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산림청의 구규림 판매 자료를 쫙 보다가 놀라운 자료를 봤어요. 3.8헥타르의 구규림의 화렵수를 얼마에 파냐? 4천 몇백 그루를 217만 원에 팔아먹었어. 몇 그루를? 4천 몇백 그루를. 얼마? 200.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그루당 얼마? 832원이야. 나무 한 그루당 얼마 팔아서 832원. 이런 참나무를 현장 달려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8헥타르를 조림하려면 벌목하면 나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사가 이래. 좀 더 사진 나올 텐데요. 얼마가 드냐? 1헥타르의 산림청 공시 가격이 1,095만 원이에요. 3.8헥타르 조림하려면 4천만 원이 더 들어. 나무만 심다고 나무 살아요? 풀이 자라죠. 그럼 풀베기를 해야 돼. 1헥타르에 1회 풀베기만도 얼마 비용이 얼마예요? 1헥타르 풀베기 전 공식 비용이 산림청 공식 비용이 200만 원이야. 그럼 3.8헥타르 풀베기 하면 얼마 들어요? 700 몇십만 원이야. 수십 년 자란 어마어마한 하루수를 잘라 팔아먹었는데 그 가격이 217만 원은 뭐예요? 1회 한번 풀베기만도 되질 않아. 산림청이 뭐 하고 있는지. 완전 도둑놈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배출 1톤 상세를 필요한 식재구로 쏘면 참나무 4그루면 되는데 소나무는 7그루 필요하고 잣나무 6그루. 그런데 이 화렵수가 많이 있는 숲을 화렵수가 울창이 있는 숲을 베고 소나무 심고 편백 심고 있는 이 현실. 기후 범죄이죠. 물진입니다. 다 베고 소나무 심어서 곳곳에 산사태 발생하고 있죠. 저기들이 말한다.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 40% 줄여야 돼요. 몇 년 대비?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올해 몇 년이에요? 2024년.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지금 벌먹고 나머지 어떻게 40% 줄일 수 있을까? 올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벌목하고 해서 이 나무 심어서 언제 나무가 자라서 탄소를 중립하죠? 익산입니다. 놀랍게도 골짜기 4군데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한 골짜기, 두 골짜기, 세 골짜기, 네 골짜기. 근데 1번 골짜기 쭉 꼭대기에서 산사태가 났죠? 여기 사방댐이 있어요. 2번 골짜기도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는 재선충 숲가꾸기를 했고 재선충 걸린 나무들 잘라냈어. 포크레인이 온 사방을 다 다녔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벌목하고 편백 심었죠. 근데 제 사방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산사태는 이렇게 흘러내려왔어.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 교회당 건물이에요. 사방댐이 있으나 마나요. 오히려 이게 흘러와가지고 교회당이 사방댐 역할을 했어요. 여기는 그냥 다 흘러내렸죠. 편백 다 심었는데요. 자, 사방댐이 이 자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산림청장입니다. 인상석 산림청장이에요. 올해 8월달에 뉴스예요. 2년 전에 사방댐을 세웠더니 산사태를 막아서 마을을 지켰다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왜 산사태가 났느냐는 감추고 있어요. 왜 산사태가 났어요? 온 산을 휘지고 다닌 작업로, 포크레인 뒤지고 다닌 등산을 작업 날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올라갔어요. 이 무더운 더위에 얼마나 그날 덥던지 다 뒤진다.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밑에 바로 작업로에서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바로 작업로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죠. 자기들이 산사태를 만들어 놓고 사방댐을 만들어서 산사태를 막았다. 마을을 지켰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숲은 정상 숲일까요? 바로 익산 그 숲입니다. 그동안 요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자, 이 소나무들을 전부 잘라내고 편백들을 심고 편백 심었어. 그런데 편백 심기 전에 벌목하기 전에 이 숲은 끊임없이 손을 대왔어요.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소나무만 키 크고 화렵수는 키가 작아요. 자연 숲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화렵수를 잘라오고 소나무만 키워온 숲이에요.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 대한민국 살림에 손을 대왔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IMF 터지면서 왜 대한민국 재선충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질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IMF가 터졌어요. 공공일자리 창출을 뭘 했죠? 나무 자르기를 했어요. 자, 끊임없이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나무 화렵수를 다 잘라서 큰 나무도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왔어요. 그것이 몇 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산림청이 뭘 했냐? 돈맛을 봤어. 예산이 나오잖아. 그것을 없애지면 예산이 딱 끊기니까 예산이 많을수록 인원이랑 더 많거든요. 그것을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1차 5개년 숲가꾸기, 2차 5개년 숲가꾸기, 3차 5개년 숲가꾸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숲을 손을 대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렵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남겨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찾은 놀라운 미국의 자료. 미국의 딱정벌레로 미국에서 침엽수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딱정벌레 숲을 손을 대지 않은 숲과 감벌, 이렇게 솎아낸 숲의 딱정벌레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솎아낸 숲의 딱정벌레가 수십 배가 더 많아. 왜 그럴까 봤어요. 논문들을 여러 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딱정벌레는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 딱정벌레인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숲을 이렇게 감벌해서 숲을 솎아내면 나무가 꽉 차 있을 때는 숲이 그늘지잖아요. 그럼 숲이 차가워. 그런데 화렵수랑 서로 소나무가 섞여 있는 숲은 그늘져서 차가운데 화렵수 다 베내고 소나무만 당겨 놓으면 햇볕이 잘 들어와요. 숲의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요. 숲이 따뜻해져요. 햇빛이 잘 들어. 숲이 따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딱정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더 많이 잡히고 더 많은 알을 더 오래 놓는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선충이 왜 확산돼? 바로 이 잘못된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로 소나무 그동안 계속해서 화렵수를 베어내면서 소나무만 키워왔어.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는 거지. 이게 이번에 아마 12월 3일날 KBS 시사기획창에 나올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이 두 번째 있던 교회 여기 요 자리에 요 교회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새벽에 5시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흙 더미가 온 밀고 들어온 거예요. 창문을 넘어 도망갔어요. 온 집안이 교회당에 쓸 수가 없어요. 남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토사에. 벌목에서 흘러내려왔죠. 제가 열화상 드론을 봤어요. 자, 벌목한 곳과 곳 온도 이렇게 뜨거워요. 결국 이 벌목이 지구를 더 뜨겁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은평구 봉산입니다. 은평구 봉산에 구청장님께서 편백숲을 심었어요. 뒤에 참나무와 그런 나무들을 쓸모없는 나무다, 아카시와 쓸모없는 나무다 하고 다 베어내고 편백을 심었어. 그런데 편백은 중부지방엔 자랄 수 없는 나무야. 잘 못 자라. 남부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지. 일본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편백이 죽어가. 벌목을 했는데 벌목하고 편백 심었더니 여기서 전부 안반이네. 심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또 꽃잔디를 심었네. 꽃잔디가 계속 살아요? 못 살지. 제가 여러 선 카메라 찍어봤어요. 몇 도까지 나와요? 70도. 놀라운 건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거는 뭐냐면 시꺼먼 아스팔트는 그 똑같은 그날 찍었는데 몇 도가 나냐면 최고 온도가 56도예요. 그런데 잘려버린 숲의 바닥의 토양 온도는 무려 70도, 80도까지 나와. 나무가 어떻게 살아? 보시죠. 편백나무입니다. 옆에 나무가 계속 죽어가요. 계속 죽어가. 그러니까 계속 비죠. 계속 비니까 그 풀이 자라니까 풀을 비고 있더라고요. 온도가 몇 도? 78도 최고 온도가.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또 틀렸을까 싶어서 적외선 카메라 같이 확인해봤어요. 그날 온도가 31도인데 적외선 카메라 같은 장소가 71도 나와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까 네 골짜기가 산사태가 난 익산의 한백산인데 그 뒷너머는 산림청 소유의 치유의 숲이에요. 치유원이에요. 산 올라갔더니 뒤에 포크레인이 막
온 산을 헤집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포크레인이 경사진 곳을. 왜 그런가 봤더니 활엽선은 다 잘랐어. 소나무만 남겨놨어. 이 경사진 곳에 포크레인이 온 활엽선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 경사진 곳에 포크레인이 다니면 안 굴러 떨어질까요? 자, 보시죠. 안 굴러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합니다. 이걸로. 그러면 산림토양은 어떻게 돼? 이 산림토양은 경사면의 산림토양이 남한하질 않아요. 보세요. 산림토양 다 이렇게 응해서 제 무릎 높이에요. 무릎 높이. 자, 여러분, 산림에서 자,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 나무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땅이에요. 토양. 수십 년간 떨어진 나무 가지와 낙엽이 쌓이면서 쌓인 표토 30cm 사이의 토양의 탄소를 무려 72%를 저장하고 있어요. 72%. 그다음에 나무 기둥, 나무 가지는 17%야. 그다음에 자잘구레한 게 있죠. 그런데 뭐요? 잘라서 요것만 가지고 가죠. 벌목하면. 근데 산림 토양을 건드리면 뭐예요? 저장된 탄소가 수십 년 저장된 탄소를 다 배출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포크레인이 다니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도룡뇽서부터 수많은 산림 토양에 살아가는 생명들. 더 놀라운 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산사태는 지역 흔적들은 전부 다 이런 자리였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그날도 충격받았어요. 올 8월 달의 모습인데요. 드론을 올렸어요. 끝없이 펼쳐진 이 벌목들. 그리고 전부 다 소나무 심고. 여러분, 산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산림청에게 65%인 산림관리하라고 권리를 줬더니 관리가 아니라 나무 팔아 먹기 위해서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시죠. 똑같은 자입니다. 청주의 상당부 2011년에 벌목을 했어요. 근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10년 뒤인 이렇게 모습이 전부 다 나무가 없잖아요. 칡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자란 게. 제가 가서 올 8월 달에 현장을 찍어봤어요. 나무가 없어. 칡밖에 없어. 여러분, 멀쩡한 좋은 숲 파괴하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산사태가 참 많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천인이. 작년에도 많이 다녔고 정말 많이 다녔는데 골짜기 다니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많이 나 사람이 주니까 산림청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사방하면서 마을이 절단 난 걸 막았다. 산림청발 산림청 제공 뉴스야.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뒤에 산이 이상하네. 뭘까요?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산사태가 났어요. 자기들이 벌목에 산사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없어. 무슨 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또 제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꾸 찾아가지고 이 장소를 찾았어요. 제가 드론을 찍었어요. 같은 장소죠? 조사진이라서 갔잖아요. 벌목을 다 해먹었어요. 꼭대기부터 산사태가 났어요. 여기 사방댐을 쌓았어요. 왜 사방댐 산사태가 났어요? 사방댐이 산사태를 막은 게 아니라 산사태가 벌목해 나온 거잖아요. 보시죠. 사방댐에 벌목한 나무들 굴뚝이 있잖아요. 기어 올라갔어요. 그 더운 날. 그 무더운 날 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벌목했죠? 나무 뿌리까지 다 피었어. 같은 나무예요. 그럼 밑에서 위로 올려본 모습이고 반대편에서 얼마나 많은 흙더미가 돌덩이가 내려오면서 얘를 쳤으면 이렇게 문어발 걸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벌목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어. 그런데 그걸 감추고 사방댐을 쌓았더니 산사태를 막았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정부기관으로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이번에는 재선충 문제를 해볼게요. 여러분, 단풍 든 게 아니에요. 3주 전의 모습입니다. 3주 전 포항시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재선충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다, 포항 호미곶 주변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다 소나무. 아니, 단풍들철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런데 그 재선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저 맨 왼쪽 건물을 볼까요? 롯데타워에 잠실 롯데타워. 남산이 보여요. 북한산이 보여요. 여기 팔당대교예요. 여기 하야청. 그래서 기어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다행히 산불이 나서 죽은 거였어요. 재선충이 아니라. 그런데 얘가 아니라 주변에 빨간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온 다 빨개. 뭘까요? 재선충이에요. 재선충 서울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팔당대에서 남산까지 20km밖에 안 돼. 잠실 롯데까지 12km밖에 안 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전멸, 서울의 소나무 전멸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긴 밀양시예요. 밀양시 깔멜수녀원 주변이다. 그동안 수없이 나무에 농약을 넣고 이렇게 자른 거 보이시나요? 재선충 걸린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고 토막을 쳐서 비닐로 농약을 뿌리고 덮어놓은 거예요. 훈중이라 그런다. 이 비닐 포대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잘랐어요.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밀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편백도 심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농약을 구멍을 뚫고 농약을 놨다라는 명찰이에요. 수간주사한. 그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농약해놓고 덮어놓은 순중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약효가 2년이라고 하는데 작년 3월에 났는데 다 죽어가. 약효가 효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 수원시 가면 끔찍해요. 수원시 특히 온 도시가 가로수가 소나무야. 강릉도 온 도시가 소나무예요. 그런데 나무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명찰을 달고 있어요. 어떤 명찰? 농약을 놨다는 명찰이에요.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넣으면 사람처럼 혈관을 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 농약이 올라갑니다. 송화가루를 통해 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죠. 송화가루에 산림청 조사 자료에도 농약이 그대로 잔리해. 우리가 마시는 송화가루는 그냥 송화가루가 아니라 농약 덩어리를 마시는 거예요. 절대 봄철에 송화가루를 마시지 마세요. 송화가루는 50kg, 60kg를 날라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를 제가 뺑 돌아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안면도입니다. 약효가 2년밖에 안 간대요. 나무 굵기에 따라 10개에서 15개씩 구멍 납니다. 2년마다. 이 한 나무의 구멍이 60개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무 구멍을 60개를 뚫고 농약을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멀쩡히 살까요? 자, 농약을 넣으면 우리처럼 약을 넣으면 우리가 주사처럼 혈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물관 타고 올라가고 일부는 이렇게 굳어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농약을 넣은 게 이게 농약이 이게 덩어리가 이게 전부 다 농약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 이렇게. 농약이 물관을 막아요. 일본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2년마다 약을 계속 놓으면 물관을 막아 고사시킨다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겠다고 재선충을 놓고 살리겠다고 농약을 놓은 게 나무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송화가를 통해 국민들은 병들게 하고. 이제 여러분 솔잎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정선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달려갔어요. 어떤 제보였냐면 어마어마하게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재선충이 이 마을에 오지도 않았어. 재선충이 온다는 재선충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소나무마다 그 깊은 꼴짝의 소나무마다 수간주 농약을 놨어. 그 수간주사를 맞은 이후로 재선충이 단 한 털도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80 넘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송이버섯이 왜 안 나와요? 이구동성 똑같아요. 수간주사 때문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 수간주사라는 용어를 80 넘은 할머니가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산림청에 의해서 전 국토가 환경이 오염이 돼가고 국민들은 병 들어가고 산림을 망가져. 그러면 그걸 나서 나무를 지켰냐? 아니요, 다 죽어가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KBS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넘겨줬어요. 뭘 넘겨줬냐면 우폰도 마시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오는 우폰읍. 거기에 전부 주변이 소나무 숲이에요. 창원은 창녕이죠. 창녕.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도시인데 또 내려가야 돼요. 창녕은 2018년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재선충 방지를 잘한다고 산림청장상을 받았어요. 2021년에는 경남도 최우수상을 받았어. 2022년, 2023년에 3년 연속 방제를 잘한다고 최우수상을 받았어. 그런데 뭐예요? 너무나 재선충이 퍼져갖고 우포늪에 그 소나무를 전부 싹쓸이 자르겠다고 환경부에다가 협조 요청한 공문을 제가 입수했어요. 그럼 뭘까요? 산림청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거군요. 전국토로 병들게 하고 효과는 없고 왜 이런 일을 벌일까? 방송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농약 카르텔. 심각한 카르텔인지 얽혔는데요.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정말 고사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론 뉴스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야. 걸리면 방법이 없어서 100% 고사돼. 정말일까요? 보시죠.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청이 이 소나무 명찰이 붙어 있죠. 소나무마다 한 나무마다 3만 마리의 재선충을 일부러 넣었어요. 누가? 산림청장이 그때 과장이었어요. 2016년에. 바로 여기 뒤에 서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갔어요. 멀쩡히 살아 있어요. 재선충에 걸리면 몇 달 만에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 있어. 재선충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충남대 교수가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숲에서 찾아내는 곰팡이균으로. 2015년에 감염 살아 있잖아요. 멀쩡히 제가 찍은 거거든요.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소충인데 백신을 놓으면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재선충을 잡아먹어 이렇게. 그래서 재선충이 점점 말라서 죽어죠. 세계 최초의 개발이에요. 지금 재선충이 심각하고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유럽의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정도. 유럽은 뭐라고 나냐면 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재선충이 확산되면 220억 유로, 3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했어. 근데 산림청이 약효가 없다고 감추고. 근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산하, 산림청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실험을 몇 군데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방만이 아니라 치료가 됐어. 재선충에 걸린 나무가 치료가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적 곰팡이의 회복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어요. 근데 산림청은 유일하게 환경부에서는 이 효과가 있는데 산림청에 조사하는 곳에서는 아까 그래서 조달청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한 대학교 교수한테 양쪽 두 대학교 교수들한테 그 이 재선충 백신을 검증을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입찰이 4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의 입찰은 4월 말이었는데 산림청 이 용역을 의뢰한 교수는 2월 달에 2월 초에 약을 사가지고 이미 나무에 주사를 놨어. 그리고 4월 달에 1차 유찰시켜. 그리고 5월 7일 날 2차 유찰에 딱 들어가. 짜고 친 가스더미 이 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던 이 중요한 전국에 숲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조 5천억 지난 30년 동안 1조 5천억을 썼어. 1조 5천억만이 더 쓴 게 아니에요. 예방 방제비만 1조 5천억이에요. 벌목하고 심는 비용은 더 돈이 어마어마해. 나무를 죽여가면서까지 이걸 왜 이래야 될까? 심각하죠. 방제랍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잘려 있잖아요. 여기 이건 뭘까요? 또 감염된 거 나무를 전부 파쇄해요. 파쇄해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방제 지침에 따르면 2cm 이상의 나무가 있으면 솔수의 만월소가 들어가서 알을 놓고 겨울을 나요. 근데 이 크기가 보여요? 2cm예요? 더 커요. 결국 뭐야? 재선충이 확산되라고 하는 거야. 봄에 산불 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불폭탄이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열이 푹 나거든요. 그러면 솔수의 말수도 여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 아까 미국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 향이 굉장히 진동하죠. 우리보다 곤충은 더 후각이 좋죠. 그래서 미국의 논문이라면 나무를 자르면 뭐가 많아져? 예, 곤충들이 아까 그 딱정벌레가 더 모이는 이유예요. 그 딱정벌레 솔수의 말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향을 풍겨가지고 싹쓸이 방법이 없으니까 다 밀어버리고 편벽을 또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재선충 별거 아니에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아까 보셨죠? 소나무는 탄소 저장 능력이 적어요. 근데 산림청이 만든 자료를 보실까요? 쓴 자료예요. 소나무에 의해서 산림 피해가 가시되는데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왜? 가뭄과 이상 고온 때문에. 어차피 소나무는 죽어. 거기다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소나무가 계속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요. 점점점 우리 전국에 있는 소나무요 강원도 일부에만 남겠다. 북한하고. 이게 산림청이 만든 자료예요. 그러면 이걸 자연천이래요. 두 가지. 그 변화에 의해서 소나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소나무는요. 개척자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숲이 황폐화되면 맨 처음에 풀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키 작은 나무가 들어와요. 키 작은 나무가 자라다 보면 누가 오냐면 참나무들이 자라시게. 참나무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소나무에 익숙할까요? 우리나라 숲은 황폐해 있었어요. 일제 시대와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됐죠. 먹을 게 없잖아요. 땔감이 없잖아요. 전부 다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산에 다 나무를 떼댔죠. 땔감 떼댔잖아요. 산이 황폐됐죠. 전쟁까지 겪었어요. 산이 황폐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연탄이 나오고 석유보일러가 나오면서 이제는 산에 가서 나무를 떼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숲이 우거지기 시작한 건 뭐예요?
30년, 40년이야. 근데 그걸 숲이 늙었다고 벌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나무는 거름이 없는 척박한 곳에 잘 사는 나무야. 근데 그래서 숲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나무가 항상 울청해지고 숲이 우거지기 땅에 영향이 많아지면 누가 들어와? 이제는 참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숲엔 참나무가 들어와 자라기 시작한 지 30년 정도 된 안정화돼가는 자연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숲의 자연의 변화예요. 숲은 고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참나무는 탄소를 더 많이 저장을 해. 그럼 그냥 두면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나무 숲이 되는데 이거를 인위로 자르고 소나무를 계속 조심하고 있는 산림청의 문제인 거죠. 산불입니다. 산불 이야기해 보죠. 이제 왜 산불이 자꾸 날까요? 보이면 소나무 때문에 그래. 소나무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 울진 경북 울진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바다까지 4시간 6시간 만에 갔어요. 전부 다 소나무 숲이라서. 왜 그렇게 빨리 소나무만 많았을까요? 송이를 만든다고 전부 다 화렵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도 재난이야. 인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 자꾸 산불이 나니까 기후 이상 외국에도 미국에도 호주에도 유럽에도 파리에도 터키에도 산불이 계속 났죠. 기후 위기를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산불은 기후 위기하고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죠? 산림과학원 산림청이 만든 자료 보면 미국의 산불 원인은 뭐예요? 높은 기온 54도, 극심한 가뭄. 몇 도? 54도예요. 이탈리아 온도 48도, 스페인 46도. 우리나라 산불이 날 2월, 3월 몇 도예요? 10도, 15도. 달라요 상황이. 외국의 산불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산림청 자료를 봤더니 일본은 산불, 대형 산불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중국도 대형 산불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어요. 같은 기후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바로 이겠어요.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산림의 문제, 산림의. 어떤 산림의 문제? 화렵수를 잘라버리고 소나무만 남겨온 산림 구조를 잘못하게 만들어온 구조에 있는 거죠. 산림 구조의 문제예요. 숲 구조에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소나무예요. 왜 소나무는 산불이 잘 날까요? 산불이 나면 왜 커질까요? 송진이 있죠. 예. 그래서 잠깐만요. 뭐가 나올까요? 샴푸입니다. 예, 탈모 방지. 예, 샴푸입니다. 예. 기름 덩어리잖아요. 불이 슬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나무는 뭐예요? 겨울에 잎을 달고 있나요? 떨어뜨리나요? 예? 달고 있죠. 자, 겨울에 초록 잎을 달고 있다는 무슨 말일까요? 겨울에도 광합성을 해요. 화렵수는 이파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낙엽을 떨구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발라보세요. 네, 써보세요. 예, 화렵수들은 넓은 잎사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 가물어도 이 낙엽이 이불 효과를 해요. 땅에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줘요.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파리도 가는 데다가 겨울에 계속해서 광합성을 해요. 수분을 이용하죠. 땅이 더 메말라져. 송진가루가 있어. 그다음에 이파리가 가느니까 떨어져 봐야 땅의 수분을 막아주지 못해. 더 가물어. 산불이 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불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는 불이 나면 수가 날아가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왜 다 타버렸을까요? 물진에 두 가지예요. 첫째, 소나무만 남겨놨어요. 소나무 숲이요. 두 번째, 송이 딴다고 화렵선 다 베어버리고 소나무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불나니까 그냥 불폭탄. 자, 산림청장입니다. 직전 산림청장이죠. 내가 늘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 알아요. 내가 맨날 사기꾼이라니까 어느 언론에다가 누가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면서 기사를 글 썼더라고요. 자, 작년에 산림청 50주년이었어요. 국토녹화 50주년.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 숲은 왜 산불이 나냐? 왜 재손충이 많이 번지냐? 산림청에 의한 재난이다. 산림청이 그동안 50년 동안 소나무만 심어왔기 때문에. 심지 않았다면, 조림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건강, 재난이 없는 참나무, 화렵수 숲이 되었을 텐데 그동안 소나무만 심어왔기 때문에 오늘 재난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배워는데 보세요. 자기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뭘 신고 있어요? 전부 소나무 신고 있어요.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내가 산불이 산림청이 만드는 원래 재난이라 그랬더니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불이익을 쫙 했어요. 우리나라 숲은 그동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숲은 전부 다 산림청이 심은 나무다 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숲에서 소나무림은 25%입니다. 전체 나무 중에 소나무림은 25%고 그중에 산림청이 심은 나무는 6%입니다는 거예요. 25% 중에 6%래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나무 중에 산림청이 심은 나무는 몇 프로일까요? 1.5%예요. 근데 조림에 성공한 국가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옆에가 빠지죠. 보시죠. 일본 산림청이 쓰는 보조입니다. 왜 산불이 안 날까요? 1960년대부터 내화수림, 화렵수를 심어왔어요. 언제부터? 1600년대부터. 중국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1900년 초대부터 화렵수를 심어왔어. 침엽수 대신에. 그런데 말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침엽수 일변도다. 침엽수 일변도를 조림해왔다. 누가 썼어요? 산림청이 썼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침엽수로 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잘 죽거든. 산불이 잘 나요. 자꾸 산불이 반복돼야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좀 이따 그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울진입니다. 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집을 누가 불을 꺼줬어요? 화렵수가 불을 꺼준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산불로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자, 이 마을은 왜 산불을 지켰을까요? 집 마을 얘가 전부 다 화렵수기. 이게 하나님 만든 자연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걸 자연을 순위를 역행하니까 어떻게 돼? 산불이 많아지고 재선충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릉입니다. 작년 봄에 운도시가 다 탔죠. 월요일 또 강릉에 가는데 강릉에 이제 출연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한번 돌아볼 텐데요. 자, 강릉 산불 난 커진 이유가 또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펜션이 어마어마 많은 펜션 다 불타 뭘까요? 소나무야. 두 번째 전부 다 불탄 소나무 숲은 전부 다 숲가꾸게 돼 있어. 밑에 화렵수 다 잘라버리고 소나무만 남겨놨어.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순식간에 불이 타버린 거죠. 그다음에 강릉의 소나무는 전부 다 재선증 주사를 다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릉 시민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소방과 농약 소방과를 마시고 살아가니까. 근데 산림청이 만든 산불과 숲가꾸기 연료 관리하고 대한민국은 산불 예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키작 숲가꾸기를 통해서 소나무 밑에 있는 화렵수들 키 작은 나무를 다 잘라내면 사다리론이라 그래요. 사다리론. 불이 키 작은 나무가 밑에 있으면 밑에서부터 타고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화렵수들을 키 작은 나무 잘라내서 산불로부터 예방한대요. 그래서 그걸 숲가꾸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산림청이 이렇게 송이숲이니 숲가꾸기 하는 곳은 어떻게 돼요? 산불 나니까 꼭대기에 다 타버렸네요. 그 불탄 곳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수없이 자른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송이숲이야. 밑에 화렵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나야지. 그런데 오히려 숲가꾸기 한 곳마다 꼭대기까지 다 타버려. 송이숲을 어떻게 만들어요? 산림청만 잘 보시죠. 이렇게 나무가 꽉 찬 곳에 이렇게 나무들을 밑에 있는 나무를 잘라버려. 그 결과 불이 붙으면 꼭대기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다고 온 전국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재료입니다. 산림청이 만든 미국 재료예요. 미국은 어떻게 산불 예방해? 키가 작은 내화수종을 심어서 산불 예방해. 자기들 써놨어. 근데 우리나라는 키가 작은 나무를 잘라내서 산불 예방한대. 두 개가 틀리잖아요.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미국이 맞는 거죠. 스스로 안 맞아요. 알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죠. 자, 같은 밀양의 숲입니다. 같은 자리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타버렸죠. 근데 다 타버렸죠. 바로 옆에는 그냥 화렵 있는 숲이에요. 산불이 가지를 못해요. 막혀서. 저절로 집 피하러 가다 집을 꺼져버려요. 바람의 문제예요. 바람의 문제.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밑에 꽉 차 있으면 불길 바람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강릉이에요. 그냥 불이 가지를 못해. 근데 바로 옆에는 다 타버렸어. 이렇게 다 숲가꾸기 한 곳은.
임도 볼게요. 작년 여름 산사태 났죠. 논산의 양지추모원 성마하러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산사태에서 여기 4명이 매몰됐다가 2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왜 산사태가 났을까요? 버리고요. 임도 하나 둘 셋 동시에 항문했어요. 산림청이 만든 임도. 근데 이 필요하냐? 이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냥 돈 나눠 먹기 위해서 임도를 만들어요. 지역의 적당 할당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산림조합에 돈을 나눠줘.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임도를 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임도예요. 예천에 온 임도에서 무너져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경북봉화철도 영동선이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임도에서 무너졌어요. 임도에서부터.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처럼 다 현장들에게 다 제 눈을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산불이 났어요. 작년에 그 3월 8일 날 경북 합천에서 산불 발생했고 바로 이틀 날 경남 하동에 산불 났어. 그런데 이 산림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천은 임도가 있어서 산불을 껐는데 하동은 임도가 없어서 산불을 끄지 못하고 밤새 안타깝게 임도만 있어서도 산불을 끌 수 있었는데라고 까지 냈어요. 그 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도가 있어서 산불을 껐다는 합천이고 임도가 없어서 하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어느 게 산불에 안 탔습니까? 하동이죠. 왜? 없습니다. 숙각 못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또 하렵스가 많으니까 저절로 다 그리고 지금 다 1분만 남고 죽고 합천입니다. 올해 또 갔어요. 제가 작년과 올해 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도가 있습니다. 숙각국이 있습니다. 소나무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타 죽었어요.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 청장이라는 사람이 언론 앞에 거짓말을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임도가 산불 끈 자리가 없어요. 임도가 있는데 어디 산불 끈 자리가 있어요. 오히려 더 헐헐 탔죠. 자, 대형 산불, 대형 비밀 산불지나 임도라고 언론에까지 지가 글까지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바로 지난주 산림청 국정감사를 했어요. 제가 한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산림청에 자료가 왔어요. 저한테 손 받았어요. 청이 국회의원한테 답변한 임도의 역할 보니까 대형 비화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임도 시설로 인한 산불 지역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끈다. 국민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야. 그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국민들이 죽어도 임도가 있어야 돈을 벌거든. 1kg 3억. 1kg만 내 3억. 그다음에 그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임도가 무너지면 또 복구한다고 또 돈을 벌어. 책임과 처벌이 없거든요. 잘못된 이 구조. 끊임없이 돈벌이를 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놀랍게도 임도를 타고 임도는 바람길이에요. 바람가 불나면 불길이죠. 여기는 임도가 있어도 역시 산불 끄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산불 난 곳 현장마다 임도가 있는데 산불 끈 자리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임불은 뭐예요? 임도는 산불 다 지나간 다음에 잔불 나는 잔불 정리 외밖에 없어요. 불이 2km까지 날아가요. 불씨가. 그런데 임도의 넓이가 몇 킬로예요? 3m에 3m 폭이. 불 끈다고 들어갔다는 어떻게 될까요? 통닭구이가 돼. 타 죽어요. 소방관한테 물어봤어요. 합천 가서. 합천 소방관 불 났을 때 어땠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타 죽으려고요?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소방관에서 입이 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임도가 산불을 끈다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 회의자랍니다. 나무를 벌면 바람이 잘 통해. 그다음에 그 나무를 솎아내니까 솎아내는 사이 바람이 통해. 나무가 많으니까 바람이 통하지 못해. 이거거든요. 산불은 바람 타고 이동합니다. 자, 산불 이후에 산불 복구한다고 해놓으시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밀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복구예요? 이게 복구? 심각해요. 미국입니다. 산불이 나도 그냥 둬요. 그러면 저절로 땅에서 씨앗이 올라온다. 땅 밑에는 자연의 신비는 어마어마한 숨어 있어요. 그냥 잠들어 있어요. 씨앗은.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뭐 1000년 전에 씨앗이 나왔다.
뭐 몇백 년 전 몇백 년 전 무덤에 씨앗이 나온 거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잖아요. 씨앗은 땅속에 잠들어 있어. 근데 자기가 때가 되면 깨어나요. 땅속에 씨앗이 잠들어 있다가 산불이 나서 그 위에가 열리면 잎사귀들이 없어지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잠들어 씨앗이 이때구나 하고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된다 보시죠. 산불이 났습니다. 강릉입니다. 옥계인데요. 요 인이 안에서 기양 뒀어요. 나무 그런데 이 나무 심지 않은 참나무가 내 키보다 더 잘 자라. 이미 놀라워요. 소나무 임이었는데 불나니까 참나무가 내 키보다 더 올라. 보실까요? 이렇게요. 더 자랐어. 이게 재작년 사진이에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자연의 신비인 거야. 면 더 빨리 더 많은 잘 건강한 화렵수리 힘으로 복구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 돈이 되기 위해서 자, 여기 고성입니다. 70년, 80년대 두 번의 산불이 났어요. 그동안 동해안은 땅이 척박해서 소나무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볼까요? 여기는 소나무 집이에요. 산림청이 벌목하고 소나무를 심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벌난 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자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참나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냥 두면 자연은 스스로 복원돼. 그러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더 건강한, 더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화렵수림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늘의 신비랑 자연의 신비예요. 이거를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 심어서 또 산불이 잘 나. 경북 울진의 한 곳에 가면요, 울진과 삼척 사이에 도화동산이라고 있어요. 2000년 산불이 났어요. 20년 전에 산불을 끄고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소나무 심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나무가 자랐는데 2022년 울진 산불이 올라왔어. 그걸 또 다시 태워 먹었어. 20년 만에 심은 나무를. 그런데 심지 않고 절어난 참나무는 그 불에도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몽고가 아니에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흔들어 버렸죠. 나무를 벌목합니다. 이렇게 싹쓸이 벌목합니다. 나무 겨두지 않고. 그 나무가 어디로 가요? 펠렛 공장으로 가요. 목재도 못 써요. 목재도 나무 가니까. 독일입니다. 나무를 골라 베요. 큰 나무만. 그러니까 이 큰 나무니까 이렇게 큰 목재를 쓸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자잘한 쓸데없는 젓가락을 베요. 그러니까 이런 쭉정이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베버려요. 이게 산림 경영일까요? 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논문을 썼어요.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고 30년을 키우면 얼마의 이익이 남을까요? 얼마가 돈을 벌까? 30년 동안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팔면 얼마의 돈이 남냐면 무려 1915만 원이 적자야. 뭐라고요? 1915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얼마요? 1915만 원이 적자야. 왜? 조림비만 1090만 원, 1000만 원이야. 풀베기 비용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풀베기 비용 연속 몇 년 들어가. 그다음에 가지치기 비용 들어가. 그거에서 나무 팔면 1헥타르에 얼마를 받아요? 1헥타르에 100만 원 받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독일은 왜 산림 경영이 돼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심지 않아요. 큰 나무만 골라뵈면 땅에서 저절로 올라. 그러니까 경영이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1헥타르에 2천만 원 적자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파리에서 다 베어내고 이런 손. 그런데 이런 10cm 이런 건 다 베어버렸죠. 자, 이렇게 베면 어떻게? 에 홍수가 났던 뉴스를 봤어요. 지도를 그 동네가 하늘아래 천동네, 무지 높은 동네. 왜 홍수가 났을까요?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왜요? 벌목했기 때문에. 바로 여름에 홍수를 막아주죠. 숲의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지잖아요. 산사를 막아줘요. 그런데 벌목하니까 산사 홍수가 나무의 효과는 홍수조절 기능, 갈소나 수질저항 쭉 있잖아요. 사라져요. 이 기능을 산림청이 뭐라고 하냐면 숲의 다양한 공익 기능이 얼마냐? 299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산림이 얼마냐면 산림 몇 헥타르지? 잠깐만 내 눈이 안 보여. 629만 헥타르. 요새 우리 청년들 30살 너무도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살 사는 사람도 30살은 청년이야. 그런데 수백 살, 1000년 사는 나무에게 30살을 늙은 나무라고 하면서
베어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죠.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면 숲이 늙은 나무 산림가 저에 있는 박물관인데 산림가 이 날 126살, 30살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가 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해요. 79살, 95살. 나무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넘어질수록 나이테가 넓어지잖아요. 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이 너무나 단순한 것을 뭐 어마어마한 산림 교육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했죠? 토양에 탄소가 있다고. 자, 끔찍한데요. 대한민국 산림 중에 산사태가 그다음에 탄소는 더 많이 배출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이 산림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 산사태가 나서 누구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제 어느 날 끝날 시간 다 됐죠. 근데 제가 한 20분만 좀 도와도 될까요? 급한 사람은 이제 한 20분만 시멘트 문제만 쭉 하고 얼른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 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폐암 있을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 이유가 뭘까? 폐암 환자가 점점점 많아져요. 보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있고 흡연율도 줄어들어요. 왜일까? 왜 했더니 라돈이에요.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 실내에 라돈이 나올까요? 라돈의 문제점은 폐암만 백혈병과 소아백 수많은 질병을 가져오고 있어요. 라돈이, 실내 라돈이. 이게 해외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몇 년 그 침대 뭐죠? 대진 침대 사건 있었죠. 대진 침대를 꺼냈는데 실내 라돈 나와. 제가 시멘트야 최근에 소송을 계속했죠. 자 보시죠.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신축 지은 아파트에 정부 안전 기준이 148 베크렐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나와요? 1600 베크렐 나와요. 환경부 기준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실내에서 펑펑 뿜어져 나와요. 대진 침대가 없는데 왜일까? 미국 기준에 의하면 라돈은 어마어마한 위험 물질이거든요. 시멘트 없겠네요. 시멘트는 라돈이 중간 잡으라고요. 예. 시멘트는 그 환경부 기준 이내래요. 해봤어요. 정말 시멘트 자체로는 라돈이 환경부 기준 이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멘트로 집 짓는 데 있을까요? 시멘트로 집을 짓지 않아요. 시멘트 가루로. 뭘로 집을 짓죠? 시멘트에 물을 벗어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일 때는 라돈이 검출이 안 돼. 그런데 물을 만나면 얘가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이 어마어마하게 라돈을 뿜어낸다는 사실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발견했어요. 자 보시죠. 연구소에다 분석을 맡겼어요. 제가 여러 물어봤어요. 다들 라돈 방사능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환경식품연구원에다 분석을 맡겼어요. 이게 얘 하나 분석비 90만 원, 얘 하나 분석비가 90만 원이야. 자, 시멘트일 때는 7일 평균 51 베크렐, 환경부 기준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얘로 만든 콘크리트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853 베크렐 나와요. 무려 환경부 기준 148 베크렐 몇 배가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챔버 빌려오고 라돈 측정기를 빌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해보니까 정말 1일 100, 2일 해봐 110밖에 안 나. 그런데 얘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더니 하루 만에 기준을 넘었어요. 왜일까? 바로 여기 있어요. 시멘트는 워낙 가루가 미세해. 라돈을 품고 있는데 지가 나노 물질이기 때문에 라돈이 나오는 구멍을 꽉 막고 있어. 그런데 물을 계속 콘크리트를 만들면 콘크리트에 물이 어떻게 돼요? 마르면서 나가야 돼. 나가면서 수분이 증발된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요. 그 안에 있던 라돈이 수분 구멍 따라 펑펑 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넣으면 더 많은 라돈이 뿜어나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 입증해냈죠. 오늘 그런데 시멘트에 뭐가 들어갈까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논문까지 찾아봤어요. 뒤졌더니 정말 해외 논문이 나와요. 해외 논문에 보니까 이미 해외는 그것이 입증이 돼 있어요.
콘크리트를 만드니까 라돈이 증가되더라. 온도를 올리면 더 나오더라. 겨울에 라돈이 나오는 이유. 겨울에 한겨울에 보일러 라돈이 더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여름에 장마철에 라돈이 많이 나와요.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장마철 습기 있다가 마르면서 또 다시 수화 반응을 하면서 또 라돈을 뿜어내거든요. 여러분, 라돈으로부터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환기밖에 없어요. 환기. 꼭 밤에 환기하고 주무세요. 그다음에 맨바닥보다는 침대가 훨씬 나아요. 라돈 가스는 가스를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으면 좀 더 높으니까 좀 더 낫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 인산 여수에 있는 남해화학이에요. 인강석을 수입해다가 비료를 만들고 나온 폐기물 인산석고예요. 우리나라 비료는 만드는 인강석은 우리나라에 나오질 않아요. 전량의 수입인데 우라늄이랑 방사능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인산석고에는 뭐가 하면 라돈이 펑펑 나와. 이거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바닷가, 여수 바닷가에 얼마가 쌓였냐? 2,800만 톤이 쌓였어요. 바닷가를 따라 쫙 끝없이 쌓였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1년에 70만 톤씩 누가 가져가요? 시멘트 공장이 가져가. 왜? 시멘트에 넣어서만. 이걸 시멘트에 넣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 받으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자, CNN 뉴스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에서 보낸 독성 폐기물, 방사능 독성 폐기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어디서였어요? 이번에 아까 여수였죠. 이번엔 진해예요. 진해항의 진해화학, 아까 남해화학이었고 진해화학이 비료를 만들다가 부도가 났어요. 거기에 부영이 땅을 샀어요. 부영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라돈서부터 얼마나 오염물질이 많아. 그래서 진해시가 통화양 정화를 하라고 했어.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이 인산석고를 처리해야 할 방법이 없네.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딱 적발된 거야. 그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표 시멘트로 30만 톤을 500억에 처리해달라고 계약을 했어. 그리고 3만 톤이 갔어. 그러다가 저한테 딱 적발됐죠. 자,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고, 자, 이 트럭을 제가 추적하는 거예요. 여서부터 창원, 부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삼척까지 5시간 40분을 추적했어요. 잡았죠. 기사를 썼어요. 다시 3만 톤 토해냈고 500억이 그냥 날라갔죠. 여러분, 시멘트 공장 정말 악덕 기업들이에요. 자, 시멘트 공장에 있는 쓰레기들 보시게요. 석탄재, 하수로이, 소각재, 분진, 온갖 불에 안 타는 쓰레기.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쓰라기, 온갖 불에 타는 쓰레기. 이걸 다 섞어서 뭘 만들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들어. 시멘트가 저절로 그냥 석회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석탄재, 하수로이, 소각재, 분진, 사람 똥 모든 게 다 들어가.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반도체 공장에 그 심각한 화학물질 덩어리까지 다 들어가. 왜? 유해 물질이 높을수록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으니까. 폐유도 예. 네. 옛날에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해서 석회석 그다음에 석탄으로 불을 뗐어요. 근데 석회석을 뺀 나머지는 점토 대신에 석탄재, 하수슬러리, 소각재, 분진 들어가고 철광석 대신에 철쓰레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석회석 대신에 석탄 대신에 뭐예요? 폐 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합성 수지 되는 거죠. 그냥 밖에서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고철을 녹이는 곳은 윤곽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시멘트를 만드는 곳은 소속루라 그래요. 용광로는 동그란데 이 소속루는 길이가 70m야. 누워 있는 굴뚝 같은 게 어마어마한 굴뚝 같은 게 70m짜리 끝에서 불 떼서 여기에 1,400도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석회석과 하수슬러리, 소각재가 들어갈 때 같이 폐타이어, 폐부분을 같이 들어가. 그 안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고난 쓰레기 소각재가 뭐예요? 시멘트인 거야. 태워서 섞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타고 난 재가 그걸 부수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수면.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자, 유럽 기준으로 유럽의 시멘트의 발암물질 기준은 EPPM이에요. EPPM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PPM이 넘는 시멘트는 시중에 유통할 수가 없어. 근데 유럽 시멘트법으로 우리나라 시멘트를 분석하면 모든 시멘트가 EPPM을 훨씬 초과해. 우리나라 시멘트는 유럽의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발암물질 덩어리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 앞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조용하죠. 라돈은 뻥뻥 뿜어져 나오고 이걸 혼자 지금까지 20년, 18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제로라는 한 정책 중에 많은 방법 있죠. 산업, 농축산부, 폐기물, 건축주부인데 여기에 뭘 정부가 하나 선택했냐면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를 놓으면
대신에 석탄이 탈 때 탄소가 나오니까 쓰레기를 대신 넣어주면 탄소가 줄어든다라고 정책을 했습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2050 탄소 정량,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2023 순환경제 정량. 이름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아. 시멘트 분야에 쓰레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한다. 유연탄 대신에 폐합성 수를 넣게 한다. 똑같죠? 여기 보면 염화물 규제 달게 보면 폐합성 수를 넣네. 시멘트 공장에 폐합성 수지 폐타이어를 더 많이 쓰게 해서 탄소를 배출을 저감하겠대.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시멘트 공장에서 탄소가 나오는 일은 석회석이 분해될 때 67%가 나오고, 그다음에 석탄이 탈 때 27%가 나요. 바로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줄이겠다는 건데, 여러분, 자 보시면 유연탄도 탄소죠. 탄소 배출 개수가 95예요. 그런데 놀라도 여러분, 폐합성 수지는 뭘로 만들까요? 합성 수지 뭘로 만들어요? 석유화학 물질이잖아요. 석유나 석탄이나 탄소 계열이 같을까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폐합성 수지도 탄소 배출 개수가 얼마예요? 94.8이에요. 차이가 없어. 석탄이나 폐합성 수지나 탄소가 배출 개수가 똑같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쌍용 홍사성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합성 수지 2톤을 떼야 석탄 1톤 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왜? 연량은 같지만 이거는 쓰레기랑 뭔가 섞여 있잖아요. 불완전해. 그래서 2톤을 떼야지만 1톤의 석탄만큼 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석탄 배출 개수는 똑같은데 2톤을 떼야 되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2배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정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라돈이 나와요. 탄소가 나와요. 어마어마해. 끔찍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데, 아까 제가 라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이제 저 설치해놓고 지금 계속 실험을 해요. 오늘도 한 교수님이 자기가 만든 시멘트, 어떤 시멘트냐, 그분은 조개 껍질로 시멘트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라돈이 나온지 검사해달라고 저한테 오늘 택배를 보내왔더라고요. 내일 이제 제가 실험을 또 할 텐데요. 별걸 다 하죠. 그건 다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물로 개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 며칠간 말린 다음에 챔버 안에, 밀폐된 챔버 안에 2일, 3일간 넣었다가 라돈을 측정하고 열잖아요. 여는 순간 어떨까요? 지금까지 평생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시멘트는 무기물이에요.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진동을 해. 악취는 뭐예요? 아토피 물질이에요. 피부질환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에요. 왜 날까요? 시멘트에서 왜 악취가 진동할까요? 쓰레기 만들기 때문에. 1400도, 50도라도 완전히 분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때 작가한테 물어보라서, 시멘트 공장 애들이 유기화합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시멘트 공장 애들 고온에서 다 사라지는데요? 라고 했죠. 그런데 안 사라져요. 보시죠. 국립환경과학원이 자기들이 재작년에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자, 여기 요거 6cm, 6cm, 2mm예요. 크지도 않아. 그 명암 크기만 한 거야. 6cm, 6cm 그 2mm를 시멘트로 이렇게 반죽해서 요만하게 해서 해봤더니 뭐가 나와? 톨루엔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고 있어요. 시멘트에서. 근데 우리 집은 얼마나 많아? 지붕, 바닥, 벽 전부 다 시멘트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이 발암물질이 쏟아내는 거예요. 중금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걸리는 경우. 아파트 살다가 딴 데 시골 가면 금방 낫는데 다시 집에 들어오면 다시 아들이 아토피 생겨. 4명당 한 아이들이 아토피 걸려. 그 이유가 뭐예요? 쓰레기 시멘트.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사실이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폐암, 라돈, 폐암, 아토피 주머니라는 거죠.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왔다고 남만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아토피 나오는 거고. 발암증 범벅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유럽 기준 다 초과해요. 유럽 기준을 다 초과해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전 세계 시멘트 소비량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인데 가장 다 초과해요. 시멘트는 이런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추죠. 시멘트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평으로 퍼져가요. 밑에는 완전히 스모그.
숨을 쉴 수가 없어. 연기가 올라왔다가 스모그로 퍼져가. 여기엔 수많은 유해 물질이 가득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은이 가득해. 쓰레기를 떼었기 때문에 수은이 전국으로 다 퍼져가고 있어요. 중국의 시멘트 공장. 제가 이번에 중국 시멘트를 10년 만에 입수했어요. 어떻게 정말 수소문 끝에 중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멘트 한 번에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한 번에 택배로 2kg씩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돈을 더 줘요. 그래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로 세 종류를 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 국토부가 시멘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시멘트 업계를 압박하려고 시멘트 값 내리지 않으면 중국 시멘트를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가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중국 시멘트는 지금 품질이 낮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중국 시멘트는 정말 깨끗해요. 제가 이번에 분석을 했어요. 또 시멘트 두 개 분석을 했어요. 발암물질 없어. 중금속도 없어.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공시체를 만들었어. 콘크리트를 만들었어. 챔버에 넣었어요. 넣었다가 3일 뒤에 열었어요. 냄새가 날까 싶어 조심조심 문을 열었는데 향기가 나. 색깔도 뽀예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시커멓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죠. 재벌들하고 싸우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소속노예 여러분. 자, 2차 폐기물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소금에서 고온이기 때문에 그 매립재 등이 남지 않는데요. 정말일까요? 아니요. 이게 뭐 할까요? 쌍용 동해에 있는 쌍용 시멘트 공장 좀 보세요. 온 그 나온 소각재가 있어요. 염소도스라고 이 폐 합성 수지나 이런 데서 염소가 높아 소금기가 높아요. 그걸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철근이 부식되니까. 염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분진이 나와요. 재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얼마나 그 양이 많은데 그거를 레미콘에 섞어서 온 공장에 매립하는 거야. 온 공장에 매립해서 얼마나 이렇게 14m나. 그러다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경찰을 가서 짜보고 쳤으면 경찰이 처벌을 안 해. 국정감사까지 다 해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랑 다 짰죠. 자기네 정문 앞에 2.3m를 파다가 물이 매립하다 저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다 묻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악질 기업들, 악덕 기업들이죠.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는. 이게 대한민국 기업인데 그 업체들이 만든 시멘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죠. 그 마을 주민들은 온 장독대 위에 배추에 온 걸 살 수가 없어. 일본을 가봤어요. 태평양 시멘트 옆엔 분진이 없어, 악취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창을 열 수가 없어. 정말 슬퍼요. 일본 태평양 시멘트 하면 창에 분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래. 근데 20년, 30년 돼도 뽀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심각하죠. 또 심각한 물질.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는 유해 물질 순환 사이를 만들고 있는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놀라지 마세요. 32평 아파트 짓는데 시멘트 값이 얼마가 들까요? 우리가 수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근데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이 한 평이 아니라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이 얼마? 15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치 안 돼요.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 쓰레기 넣지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 200만 원이면 돼. 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돼. 그런데 왜 우린 거기 살아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쓰레기 시멘트 제일 많이 소비하면서. 가로수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내죠? 예? 오늘 예. 이제 질문 받고 끝낼게요. 가로수 이야기는 오늘 저 알고 예. 유니온 시멘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100 시멘트를 만드는데 유니온 시멘트는 하얀색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니까 유리합니다. 근데 많은 양의 생산이 안 돼요. 그 시멘트는 발암물질도 없고 중금속도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 시멘트는 이제 이게 미장할 때만 거의 쓰고 집할 때는 거의 안 쓰는데 쓰레기를 안 넣으면 그렇게 깨끗합니다. 네.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IMF 터지고서. 그나마 좀 낫죠. 예. 예. 혹시 여기 그 여성분들 중에 그 머리카락이 요새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 얼른 손 드세요. 예, 여기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머리 빠져서 고민이신 분 얼른 두 분 한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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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가 안 빠지고 납니다. 한번 써보세요. 예,
책을 자 오늘 혹시 여기 노원구청에서 오신 분이 누구 예 나오시죠? 네, 팀장님 네, 사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만 정리한 책인데 혹시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예. 아 근데 아까 샴푸를 받으셨죠? 예. 그 다른 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어제 책을 거긴 받으셨죠? 딴 책. 책 안 받으신 분. 근데 장로님도 근데 샴푸를 어제 받으셨죠? 예.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들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 중에 네 거기 뒤에 나오죠. 뒤에 맨 뒤에 네 이따 사인해 드릴게요. 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3일 동안 지루하셨죠?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갑자기 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마산 쪽에서 3일 동안 설교해달라고. 근데 무려 설교 3일 동안 설교를 9번 해달라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김변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예.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요번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19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 그 총선 때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요번에 개정이 돼서 최근에 바로 3주 전에 개정이 돼서 시멘트 성분 표시제 시멘트 포장에 사용한 폐기물과 성분 함량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이요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한참 패야 돼. 거기 더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여러분 12월 3일 날 꼭 방송 보시고요. 앞으로도 그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답던 세상에 신음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이 세상의 생명들을 보존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명령을 등한히 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또 한 명의 노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서부터 에너지를 줄이고 일회용용품을 줄이면서 내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다드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가 참 아픕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 노아와 같은 위대한 청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를 하나님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딱 한 문장